손주 셋을 봐주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막내가 유치원 간 사이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간호사 시절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먼지 쌓인 간호사 배지, 봉투에 든 재직 증명서, 사진 속 20대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손으로 쓸어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할 수 있을까? 퇴직한 지 25년. 병원 냄새도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서랍에서 나온 물건 하나하나가 몸속 기억을 깨우더군요. 주사기 소독하는 법, 환자 팔 묶는 법, 체온제 부착하는 위치까지 손이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 시작할래. 할머니가 무슨 웃으셨지만 눈빛은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전화는 옛 동료에게 했습니다. 병원 다시 뽑아? 응,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에 25년 만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 셋을 양치해주고 나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막내가 유치원 간 사이에 서랍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25년 만에 열어보는 아랫단 서랍. 먼지 쌓인 상자가 나왔습니다. 간호사 배지, 재직 증명서 원본, 20대 내가 대학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한 장. 배지를 손으로 쓸어보는데 차가운 금속 느낌이 그대로 기억났습니다. 이 배지가 가슴에 붙어있던 때의 냄새까지. 소독약 냄새, 환자 대기실 소음, 야간 근무 후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던 발걸음까지. 사진 속 나는 머리 묶고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얼굴과는 전혀 다른 얼굴. 눈가에 잔주름 하나 없던 때의 나.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할 수 있을까? 병원에서 나온 지 25년이면 거의 동기들도 대부분 없을 겁니다. 간호 업무는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컴퓨터 차트 작성도 해야 한다던데 나 같은 나이가 과연 뽑아줄까요?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사 바늘 소독하는 법, 환자 팔에 터니킨 묶는 위치, 체온제를 등에 붙일 때 환자가 편한 각도까지 25년 동안 손주들 돌보면서 사실 간호사 손길을 써왔던 겁니다. 막내 손주가 열날 때 이마에 손 올리는 법도, 정확히 36.8도 읽어내는 법도 여전히 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 시작할까 해. 할머니가 무슨 간호사. 커피 마시다 웃으시는 얼굴. 하지만 눈빛은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전화는 옛 동료에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나 간호사야. 기억해? 어머, 언니. 그 병원 아직 있어? 응, 다시 뽑아. 나 지원해볼까 해. 그 말에 동료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언니라면 얼마든지. 아직도 손이 기억할 거야. 전화 끊고 나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나 진짜 다시 간호사 하려는구나. 컴퓨터 앞에 앉아서 채용 공고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옆 동네 종합병원에서 정규직을 뽑았습니다. 50대 이상 경력 간호사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서 작성하면서도 망설여졌습니다. 증명사진은 10년 전 거 써야겠지요. 지원 동기는 뭐라고 써야 하나. 손주 셋 키우다 다시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그래도 지원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간호사 배지가 책상에 놓여 있었거든요.
며칠 뒤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서 잘 받았습니다.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내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네, 갈게요. 그 한마디에 25년 만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면접 날 오래된 교복 단추를 다시 채웠습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지만 가슴팍에 붙은 간호사 배지는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병원 현관을 다시 들어서는데 25년 전 그 발소리가 그대로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현관을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5년 만에 맡는 그 익숙한 냄새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인사팀 앞에 서서 이름을 말했을 때 직원분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씨 맞으시죠? 지원서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교복 단추를 매만지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면접관 세 분이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지원하시는 거네요. 첫 질문이었습니다. 네, 손주들 키우다가 다시 하고 싶어서요. 한 분이 웃으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셨는데도 병원 일이 그리우신가요? 목소리에 약간의 궁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주들 볼 때마다 간호사 손길을 쓰고 있더라고요. 열 재는 법도 주사 놓는 위치도 다 기억나요. 말하면서 손끝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면접관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실무는 얼마나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컴퓨터 차트는요? 실무는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배워보겠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면접관 한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신 분 손에 물수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환자분 이마에 올바르게 놓으실 수 있나요? 갑작스러운 실습 테스트였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물수건을 받았습니다. 가상의 환자 이마 위치를 상상하며 정확히 접고 살짝 비틀어서 놓는 위치까지 그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차갑지 않게요. 25년 만에 하는 동작인데 손끝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분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프로페셔널 하시네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면접이 끝난 뒤 인사팀 직원분이 따라오셨습니다. 실력은 확실하시네요. 단기 실습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생각보다 채용 문턱이 낮을 줄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교복 주머니에 넣어둔 배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전화가 왔습니다. 나흘간 실습생으로 오실 수 있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실습 첫날 25년 만에 교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추를 채울 때 손이 떨렸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지만 오늘은 간호사로서의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병동에 들어서자 간호사 선배님들이 맞아주셨습니다. 언니, 진짜 간호사 하시던 분 맞아요? 웃으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첫 업무는 침대 정리였습니다. 시트 교체할 때 손끝이 그대로 기억났습니다. 구석까지 빈틈없이 정리하는 법. 환자분이 누웠을 때 불편하지 않은 위치까지. 선배님이 옆에서 지켜보시더니 와, 완벽해요. 언제 그만두신 건가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주 셋 키우는 동안 쉬었어요. 오후에는 환자분 체온 측정이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누워 계셨습니다.
할머니, 체온 좀 재볼게요. 손수건으로 손부터 닦아드리고 전자체온계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길이 참 부드럽네. 오래 하신 간호사분 맞지? 그 말에 다시 몸속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야간 근무 전까지 실습을 마쳤습니다. 병동을 나서며 선배님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언니, 정규직으로 꼭 오세요. 우리 팀에 꼭 필요해요. 집에 돌아와 교복을 벗으며 거울 속 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이자 간호사인 나. 두 얼굴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할머니, 오늘 병원 갔다 왔어. 막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할머니 간호사야? 응, 할머니는 간호사야. 그 한마디에 25년 만에 진짜 나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실습 나흘 뒤 정규직 채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팀 직원분이 웃으며 전화하셨습니다. 언니들 간절했어요. 팀에 꼭 필요하다고요. 첫 출근 날 아침 교복 단추를 채울 때 손주들이 옆에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간호사 됐어? 막내가 손가락으로 배지를 가리켰습니다. 응, 할머니 일 시작하는 날이야. 등굣길 배웅해주고 나서야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울로 한 번 더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5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하는 간호사. 이 나이에 새 옷 입은 아이처럼 설렜습니다. 병동에 들어서자 선배님들이 박수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간호사 할머니 왔어요. 웃음소리가 병동을 채웠습니다. 첫 업무는 아침 투약이었습니다. 카트에 약을 싣고 환자분들 방을 돌았습니다. 환자님, 아침약 드세요. 70대 어르신이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제 실습할 때도 좋았는데 오늘 더 든든하네. 그 말에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 간호사실에서 밥을 먹는데 20대 신입 간호사들이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손주 새 키우다 서랍 정리하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신입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와, 저희도 언니 보고 힘낼게요. 오후에는 상처 드레싱 업무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 생긴 환자분. 25년 전 그대로 멸균 거즈를 준비했습니다. 상처 주변을 소독할 때 환자분이 움찔하셨습니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참아주세요. 손끝으로 살살 다루며 붕대를 감았습니다. 드레싱 끝나고 환자분이 웃으셨습니다. 젊은 간호사들도 이렇게 못해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하루 피로가 풀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선배님이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첫날 어땠어?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환자 돌봤어? 응, 할머니가 약도 줬어. 막내가 교복을 만지작거리더군요. 할머니 간호사 진짜 멋있어.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야간 근무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병원에서 감사 편지 한 통이 왔었습니다. 환자분 가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간호사님이 할머니예요. 손길이 정말 따뜻하다고 매일 말씀하세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찾은 나의 자리. 할머니이자 간호사인 나.
동료들과 함께 야간 근무를 서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20대 신입들과 함께 카트 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언니는 손주들한테도 이렇게 약 주세요? 그럼 매일 먹여주지. 웃음소리가 병동 복도를 채웠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손끝의 기억은 살아있었습니다. 손주들 유치원 앞에 차를 세우고 등교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중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엔 손주들 손잡고 교문 앞에서 할머니 일 시작한다 손키스 날리고 오후엔 교복 입고 병동으로 출근하는 어느 날 남편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 거짓말처럼 주름이 덜 보였습니다. 퇴근 후 동네 어르신들 만날 때도 요즘 병원 다니? 네, 간호사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놀라워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간호사라니 대단해. 그 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지 1년쯤 지났을 때 팀장님이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간호사님, 우리 팀 최고예요. 케이크 위에 1년 근속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2막이구나. 손주들이 파티 사진을 보고 할머니 케이크 먹었어? 응, 할머니 일 잘해서 받았어. 그날 밤 교복을 정리하며 서랍 속 20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지금의 내가 더 빛나 보였습니다. 병원 근무 2년 차가 되던 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팀장님이 모임을 열고 말씀하셨습니다. 간호사님, 신입교육 담당 맡아주실 수 있나요? 20대 간호사들을 가르리는 역할. 망설여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교육날, 새 간호사 5명 앞에 섰습니다. 교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손끝이 기억해야 할 게 많아요. 주사 바늘 접는 법부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내 선배님이 해주셨던 그대로. 환자 팔 여기 묶어요. 너무 세게는 안 돼요. 신입들이 따라하다 실수하면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손을 잡고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교육 끝난 뒤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서랍 정리 이야기부터 손주 셋 이야기까지 모두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손끝 기억만 살아있으면 돼요. 신입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내에서 할머니 간호사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동료들이 웃으며 부르지만 그 안에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분들도 저를 기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그 따뜻한 손 간호사 왔네. 복도에서 인사하시는 어르신들. 손주들은 이제 할머니 교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병원 간호사? 응, 내일도 간호사야. 막내가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교복 입은 할머니의 환자분 손잡고 있는 그림. 그걸 간호사실에 붙여놓았습니다. 남편도 이제 완전히 지지해 주셨습니다. 너 이젠 진짜 빛나. 커피 내리며 하는 말에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근무 중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80대 할아버지, 혼자 사시던 분. 가족 연락이 안 되셨다고 하더군요. 주사 준비하면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족이 늦게 올 거래요.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제가 있어요. 같이 기다릴게요.
25년 전 그 손길 그대로였습니다. 가족이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이 간호사분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가족분들이 연신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병원 내에서 저의 존재감이 달라졌습니다. 신입 교육도 늘고 어려운 환자도 저를 찾으셨습니다. 3년 차 되던 날 병원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간호사 상패. 수상식에서 단상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서랍 정리 한 번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구나. 수상 소감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돼요. 손끝에 기억이 남아있으면요. 청중석에서 손주들이 박수쳤습니다. 우리 할머니 간호사 최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복 주머니 속 배지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 이막이구나. 할머니이자 간호사인 나. 두 얼굴이 함께 빛나는 나. 이제 동네 어르신들 만날 때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병원에서 일해요. 간호사요. 어르신들이 놀라워하시며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손주 셋 키우고 나서요.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제 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끝에도 기억이 있을 거예요. 병원 근무 5년 차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 교복 단추를 채우며 생각합니다.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나를 다시 깨운 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손주들이 유치원 졸업식에 왔을 때 교복 입고 같이 사진 찍었습니다. 할머니 간호사 언제까지 할 거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야.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여전히 간호사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로, 간호사의 손길로 인생 이막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